자, 20페이지 가면은 미술 교육의 정당성은 중요해요. 그래서 미술 교육의 정당성을 선생님들이 알아두세요. 미술 교육은 어떤 정당성을 띠고 있냐? 행위적인 요구도 있고 학사적인 요구도 있고 교육적인 요구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아까 했잖아요.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이걸 맥락주의와 본질주의로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럼 맥락주의와 본질주의는 내가 계속 이야기했죠. 뭘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미술교육 목적의 맥락이 있고 본질이 있다라고 했죠. 선생님들이 그냥 요렇게만 알아버리면 나중에 미술교육의 목적의 정당성 물어보면 뭘 써야 될지 몰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따라서 구분된다? 미술교육의 목적에 따른 정당성이에요. 자, 여기서 정당성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미술교육이 다른 교과보다 창의성을 키우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해야 된다. 이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술교육의 본질적인 거 맥락적인 거에서 대표적인 미술교육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은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이요. 선생님들한테 그냥 본질주의 맥락주의로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의 목적에 따른 정당성 요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본질 맥락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사 요구에 따른 거. 학사 요구는 일반적으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이에요. 자,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요구를 고려하는 미술 교육은 인제 뒤로 나가면은 오아토나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미술 교육도 있고요. 시각 문화도 다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모던에서 이전 걸 거부하고 새로운 걸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질주의적인 거에서는 미술 교과의 본질, 교과의 이러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DBAE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문에 기초한 미술 교육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맥락주의적인 것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 볼게요. 맥락주의는 미술이 수단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어떤 수단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제일 먼저 18세기 중엽에 일어나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 제품들이 너무 조악해요. 예를 들어서 컵을 선생님들이 처음에 먹을 때는 컵에 막 꽃 문양도 있으면서 예쁜 컵을 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산업혁명으로 컵이 나왔는데 그냥 요래요. 그러면 이것보다 이걸 내가 더 선호하겠죠. 그럼 이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요게 안 팔려요. 이걸 더 팔리게 하기 위해서 재료도 바꿔보지만 문양도 넣고 디자인도 예쁘게 하면서 컵을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디자이너나 이걸 디자인할 수 있는 공예가, 이걸 컵 만드는 게 공예가들이니까 이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기르는 능력,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요구에서는 처음에 수단이 뭐가 되냐? 국가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끌어들였는데 미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 누가 필요해요? 디자이너라든지 공예가가 필요해요. 자, 이들을 기르는 게 바로 표현 기능인을 육성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냐? 미술적인 걸 가지고 오아토너 프로젝트라는 걸 이따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오아토너 프로젝트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한두 번 들어봤죠.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개조하지만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놀이터가 다 녹슬어 가는 걸로 있는 것보다는 색을 예쁘게 칠한다든지 도서관 이런 데를 색을 예쁘게 칠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게 환경 개선이에요. 그래서 환경 개선적인 거, 사회적인 요구예요. 나중에 다문화 미술 교육도 배우는데 다문화 미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인종과 인종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으로 들어가 보니까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흑인들이 차별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사회에 히스패닉 계통도 오지만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죠. 근데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다 차별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을 일으키면 자기들끼리 뭉치면 어때요? 나라가 분열되죠. 힘이 깨지니까 그 분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강한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편을 나누어서 나라가 분열되면 어때요? 힘이 약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코시안들이라든지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채울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노동력이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쪼그라들어요. 요런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알아가야 된다. 이게 다문화예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사회 통합이라고 해요. 다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통합한다든지. 자, 시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갤럭시
요즘은 이제 아이폰이 이겨버려죠. 갤럭시, 아이폰 이렇게 폰들이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런 국내에서 나온 것과 해외에서 나오는 것 이것들이 있을 때 막 서로 경쟁을 막 앞다퉈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더 잘 돼야 되지만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이게 더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주는 거 없으면서 비싸면 우리가 사지는 않겠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국가적인 경쟁력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네 번째 우리가 사고력을 키워주고 이러한 국가적인 경쟁력.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키워주는 것들. 이게 사회적인 요구예요. 자, 그런데 학습자의 요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학습자의 요구냐?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 창의성 아까 했던 것처럼 창의성. 미술이 인격 수양, 이 창의성이라든지 정서성은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하고 같이 가니까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여기서는 표현 기능이 대표적인 거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부터 설명하는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건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 문인들이 인격 수양의 하나로 사군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시서와 일치. 이건 뭐예요? 인격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미술이 수단이 된 거죠. 사군자를 배우는 거. 이것도 미술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인격 수양. 자, 그리고 정신 분석학자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은 색채를 이렇게 사용한 거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심리적인 불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미술 치료를 통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 치료. 이게 학습자의 입장이에요. 자, 네 번째는 미술이 다른 교과의 보조 수단이 되는 거야. 학생들이 쓰기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크레파스를 쥐어줘서 미술을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한 다음에 기능력이 살아나면 국어를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교과에서 거중기라는 걸 배웠는데 거중기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설명을 했더니 도르의 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줘서 했더니 이해가 쉬워요. 그림을 통해서 미술이 이 사회교과를 이해시켰어요. 그림을 통해서 지리교과의 지도,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시켰어요. 그림을 통해서 음악의 색채 감각이나 이 음악의 율동을 쉽게 이해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미술이 다른 교과의 보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이 다 뭘 키워주는 거예요? 학습자를 향상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맥락주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본질주의적인 거는 다른 교과에서 할 수 없는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미술만이 할 수 있는 게 미적인 안목을 육성하는 거예요. 자, 미적인 안목은 어떤 것들이냐? 미적인 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아름다움의 대상을 지각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이게 미적인 안목이에요. 보는 눈. 그래서 똑같은 커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집안을 후지게 만들어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색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죠.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형 능력. 자, 이게 형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다른 교과에서는 막 형태를 만들지 않아요. 색을 가지고 형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미술 교과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형 능력, 형을 만드는 능력 키우는 거. 세 번째는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조선시대 김홍도 작품을 보면서 아,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런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복장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미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해하면 우리가 요즘 시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춤추는 걸 그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싸이의 말춤이구나. 이러면서 요즘 시대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형식이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이거는 다른 교과에서 할 수 없는 본질주의적인 특성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 뒤에 가면 나와요. 아이스너예요. DBA에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중시하는 본질적인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두 개를 구분 지으는 거야. 우리는 이 교육과 다르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미술 교과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본질주의적인 미술 교육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모던 시대에는 이전 걸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건 대립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채워지면 하나가 부족하죠. 요게 나타나요. 그래서 밑에 문제점 보세요. 본질주의적 정당화만 강조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맥락에 대해서 분리시키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맥락주의 정당화만 강조될 때 생기는 문제점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계없이 수단으로만 고려되기 때문에 교과가 외적 목적에 의해 계획되고 조정되면서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교과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2번의 미술교육의 전개는 섞여 있어요. 20세기 이후에 미술교육의 20세기 후반부터는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1960년 이후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자, 이때부터는 어때요? 본질과 맥락이 다 섞여 있어요. 자, 시험 문제는 2번으로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뭘로 출제해요? 1번으로 출제해요. 항상 비교되는 거.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비교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본질주의 정당성, 맥락주의 정당성은 시험으로 출제할 때 요렇게 이론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론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중요합니다.